네, 반갑습니다. 파고다 토익 스피킹의 신 이현석입니다. 2019년 2월 토익 스피킹 최신 기출 특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 출제됐었던 모든 토익 스피킹 문제들 저희가 실제 다 복원해서 분석을 완료한 상태고요. 그중에서 가장 여러분한테 좀 어렵게 다가왔을 법한 문제를 두 가지 셋을 골라서 여러분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3에서요. 학교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 세트가 나왔는데요.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서 물어보는 세트는 토익 스피킹에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답변하기가 쉽지만 이미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참 답변하기가 좀 까다로운 내용일 수 있는데 사실 그 상황에 그냥 몰입해서 그 답변에 그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현재 시제로 답변하는 게 가장 편하고 좋은 답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그게 하나의 팁이긴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파트 4 표에서는요. 업무 일정표를 이제 하나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이번 주에 실제 출제가 됐었던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단어나 이런 건 다 교체했지만 자, 그럼 이제 업무 일정표 같은 경우는 행사 일정표와는 다르게 실제 그날 업무가 자세하게 좀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전달해야 됩니다. 표에 있는 구체적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전달 방식의 문체도 되게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 문제씩 보겠습니다. 4번, 5번, 6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화면에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해둔 classmates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듣기도 하고 눈으로도 볼 거고요. Who is your closest friend at school? 자, 학교에 여러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구냐? And how did you meet? 어떻게 만났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자, 이거를요. 교우 관계에 관련된 그런 질문들이 토익 스피킹에 종종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볼 때 자, 문제에 나온 이 단어들을 최대한 답변에 갖다 쓰면서 답변하는 게 현실적으로 더 정확하고 좋은 문장을 만드는 방법인데 주어 자체도 I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거 자체를 주어로 쓰는 게 좋아요. Your closest friend at school. 이걸 그냥 학교 다니는 가정하에 your를 그냥 my로 고쳐서 my closest friend at school is one of my classmates. 이게 준비 시간이 없이 B 하면 이미 답변이 시작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곧장 거의 본능적으로 my closest friend at school 노란색이 강세입니다. closest로 발음해야죠. My closest friend at school is one of my classmates. 자, 이거요. 그냥 is my classmate 누구를 말하는지 불특정한데 한 명을 지정하는 느낌인데다가 이렇게 누구 중에 하나 이런 문체가 텍스트 타입 즉 고급스러운 문체 성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one of my classmates 복수형으로 주고 요걸 그대로 또 답변에 쓰라는 얘기죠. 자, 학교 다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되게 가까운데요. 어떻게 만났냐?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15초밖에 안 줬는데 무슨 상황에 어떻게 만났다 얘기하기 되게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문장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다입니다. 시제로 승부라는 거예요. 뭔가 팩트로 승부하는 것도 있겠지만 I have known. 자, 시제가 뭐예요? 현재 완료죠. 자, 이게요. 서로 알고 지낸 기간을 얘기한다는 건 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속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속 기간을 이야기할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쓸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영어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채점하는 사람들이 시제를 주의 깊게 듣습니다. 네, 그래서 I have known 하는 순간 만점 점수 대역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each other for a long time. 오랜 기간 알아왔는데 거기다 관용가는 씌워볼까요? We go back a long way. 외우세요. We go back a long way. 오랜 친구다.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낸 친구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쓰는 표현입니다. We go back a long way. 관용구를 쓴다는 건 정말로 영어의 상위권에 도달하기 시작했다는 사람이거든요. 요거는 그대로 교우관계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여러분 친구 관련된 질문이 나올 때 You know, we go back a long way. We go back a long way. We go back a long way. 그냥 오래 알고 지낸 친구예요. 이런 어떤 관용구니까 넣었다 빼면 그냥 점수 상승에 도움이 되겠죠. 이걸 듣고 만점 안 주는 토익 스피킹 채점과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현재 알려줄게요. 다시요. for는 기간이니까 줘야 되고 We have known each other for a long time. We go back a long way. 끝. 만점. 됐죠? We go back a long way.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료 시제와 관용구 활용을 통해서 교우관계, 즉 친구에 관련된 설명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났냐라는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지만 그냥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내다 간접적인 답변 처리가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1대1의 어떤 답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친구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무난하게 풀지 그런 문구들을 많이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If you wanted to spend time with classmates outside of school, what activity would you like to go do together? 자, 대부분 교우관계를 물어보면 바로 다음 질문은 뭐냐면 뭐 하고 싶냐? 예요. 뭐 하고 싶냐? 자, 이런 식의 질문은 작년도 2018년 시험에도 아주 자주 나왔습니다. 친구들과 주로 학교 끝나고 혹은 퇴근하고 주로 뭐 하느냐? 이런 식으로 소셜 타임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요. 술 한잔 하거나 커피 한잔 한다 가장 가볍게 풀어주는 문장을 여러분이 연습해서 이런 유사성 있는 문제가 나올 때 답변 대응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유리한데 저희가 추천드리는 게 일단 뭐 수다 떤다 가볍게 담소를 나눈다 얘기 나눈다는 얘기죠. 그걸 chat
over coffee 이거 추천드립니다. chat over coffee. 자, over라는 것은 그 위로의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그 위로 대화가 오고 가는 거죠. 그래서 chat over coffee. 이런 것들이 영어 스펙이라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it would be nice to have a chat over coffee. To have a chat over coffee. A chat over drinks라고 해도 돼요. A chat over drinks. 커피에서 안 붙이고 drinks에는 붙입니다. 술 한잔 하면서 자, 그러면 I would like to go to a decent coffee shop with my classmates. It'd be nice to have a chat over coffee. I think it would be fun and worth the time. 이거 외웁니다. 자, 요게 이제 관용구를 하나씩 지금 계속 드릴 건데 관용구 짤막한 걸 많이 알고 계시면 답변하기가 되게 쉬워요. 시간을 딱 채우면서도 아주 깔끔하게 만점 처리인데 worth the time이란 건 시간 아깝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값질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worth the time. worth th 발음 끝에 잘 하시고요. I think it would be fun. 재밌을 것 같고요. and worth the time. 시간 낭비라는 생각은 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외워서 쓰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딱 한 3, 4초짜리 문장으로 I think it would be fun and worth the time. I think it would be fun and worth the time. 네, 점수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되는 문장입니다. 자, 그냥 서로 간에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자, 요걸 그대로 주시고 decent란 말 자체는 괜찮은 평균 이상을 부르는 말인데 형용사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요. decent가 아니라 decent 앞에 강세 주시고 강세 없는 음절은 으로 약화시켜야 됩니다. decent가 맞죠? decent. I would like to go to a decent bar 하셔도 되고요. A decent coffee shop with my friends, with my classmates. 그러면서 요 두 줄을 깨끗하게 외워서 여가생활 템플릿이라고 생각하고 요 두 줄은 여러분이 시험에 꼭 활용할 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5초짜리 두 개였고요. 6번은 30초짜리 답변입니다. 자, 11번 문제가 60초짜리인데 이거 딱 30초. 이게 결코 짧은 답변은 아니거든요. 최대한 여러분이 논리나 근거를 좀 줘야 됩니다. 자, 원론적인 걸 많이 물어봐요. Do you think it is important for students to develop friendships with one another? Why or why not? 하고 B 이미 답변이 시작이 됩니다. 녹음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여러분이 답변이 시작되니 제일 좋은 전략은 뭐예요? 일단은 이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서 빨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요. 친구들 간에 뭐 이렇게 학생들이 친구들 간에 develop friendship이란 건 우정을 뭔가 좀 돈독하게 만드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냐? 중요하다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그대로 받아요. I think it is important for students to develop friendships with one another.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교우 관계라든가 친구 관계를 물어오는 토익 스피킹 문제에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단어는 social skills입니다. 이걸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의 맞는 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와 같은 여러분이 답변 스킬을 잡고 늘리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회성이란 건데요. 이걸 영어로 social skills, 복수형으로 항상 씁니다. 자, 교우관계에서 이 우정이란 단어가 나왔다면 이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인간관계 물어보는 겁니다. 인간관계 물어보는 문제들에서는 여러분 상당수 이렇게 답변하면 좋을 것 같아요. That's because they can develop social skills. 자, 친구 간에 이렇게 우정을 잡고 돈독히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사회성이 생기죠. 서로 간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develop, 요거는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여기도 나왔지만 우리가 항상 그냥 템플릿에 넣어가지고 빨간색이 템플릿이에요. develop social skills. develop social skills. 자, 문장이 너무 길어진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because 앞에 자르는 게 좋아요. That's because.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That's because they can develop social skills. 그 다음에 거의 여러분이 공식처럼 쓰는 문장이 사회성이라는 게 살아가면서 상당히 중요한 스킬 아니겠습니까? Social skill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skills in our lives.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인관계 스킬이다. 사회성 아니겠느냐. 이건 거의 그냥 따라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두 문장을 깨끗하게 외우세요. 자, social skill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skills in our lives. in our lives. 요거 넣고 그 다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they are crucial in maintaining good relationships. 일반화해서 S 붙이고 with other people. 자, 요거까지 세 개를 묶어서 템플릿화하면 어떨까요? 인간관계 템플릿이라고 할까요? 뭔가 템플릿 성격으로 규정을 한다면 사회성 얘기하면서 뭔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데 너무나 도움이 되는 게 이 사회성이라는 거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깨끗이 외웁시다. That's because they can develop social skills. Social skill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skills in our lives. They are crucial in maintaining good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 유지하다. 좋은 관계 유지에 많이 도움이 된다. 자, 이러고도 시간이 남는다. 방법이 뭐예요? 이 문장을 한번 더 함으로써 마무리해서 시간을 채우라는 얘기죠. 할 얘기가 더 없는데 계속 문장을 만들 때 문장이 엄청나게 깨집니다. 그러면서 문법 다 틀리기 시작하고 내용도 없는 알맹이가 나오죠.
자, 알맹이도 없는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여러분이 뒤에 부분에서 점수가 상당히 좀 깎이니 안정적으로 말하는 방법 할 말 더 없으면 once again 하고 과감하게 다시 읽으세요. I think it is important for students to develop friendships with one another 하면서 시간 대충 좀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문장 정도만 들어가도 충분한 어떤 답변 라인이 되는데 여기다 딱 갖다 쓸 생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인간관계 이야기할 때 이 사회성이라는 언급을 주시면서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연습해서 써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트 3 난이도가 좀 높은 답변 연습 한번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파트 4의 7번, 8번, 9번 문제를 재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자, 여기 시간이 나온 걸로 봐서는 행사 일정표랑 상당히 좀 흡사하나 meeting, rehearsal, interview, meeting, rehearsal. 자, 뭔가 극단에 소속된 term-side theater라고 하는 어떤 극단에 소속된 사람의 그날 업무 일정표입니다. 디렉터인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여러분 입장은 이 일정표를 그 디렉터한테 그날 일정을 설명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대충 문제를 좀 예상을 해보면요. 7번 문제, 8번 문제 15초, 15초, 9번 문제 30초짜리 답변인데 표를 보고 30초의 준비 시간은 주죠. 그렇지만 막상 문제가 나오면 표를 보고 문제는 안 나오고 곧장 준비 시간 없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대충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9번 문제는 2개짜리란 말이에요. 2개를 물어봐서 리허설 같은 거 이게 2개짜리 공통분모가 있는 것들이 9번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워져 있는 거 있죠? 밑줄 그어 있거나 moved 아니면 cancel 쪽에 나온 건 무조건 8번입니다. 이거는요, 일부러 8번 문제 내려고 지어놓은 거예요. 그럼 8번 문제로 예상하고 7번 문제는 처음 시작이나 전체 날짜라든가 이 중에 하나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7번 문제는 간단하게 그냥 일정 하나 혹은 시작 시간 이런 거, 날짜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자, 그러면요, 7번 문제가 I know that I'll be having an interview with Chermside Gazette tomorrow. What time is it and who is it with? 자, Chermside Gazette 하면서 문제가 나오면서 여러분이 이걸 들었어야 됩니다. 이게요, Gazette 이게 참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실제 시험에 나온 단어거든요. 구경신문이란 뜻입니다. 관보 같은 걸 Gazette이라고 하는데 무슨 daily 같이 뭐 일간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조금 더 편했을 것 같아요. 이거 신문사예요, 신문사. 인터뷰, 신문사. Chermside Gazette, William Stone. 이거 아마 기자 이름일 겁니다. 이게 좀 파악이 잘 안 됐을 거예요. 이 단어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단어, 이 단어를 넣었다는 것 자체가 출제 의도가 다분할 것 같아요. 이걸 과연 인터뷰를 인식하고 요거를 신문기자처럼 처리할 수 있으면 대단한 영어 실력을 인지한 거고 거기까지 안 됐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어쨌든 인터뷰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신문사인지 몰랐어도 답변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만들 수는 있었을 겁니다. 자, 지금 1시부터 1시 반까지 이 인터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랬으니까 몇 시냐?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랑 하는 거냐? 그럼 누구와 몇 시가 반드시 들어가면서 답변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The interview. 자, 인터뷰를 언어로 물어보면 실제 문제가 화면에 표시가 안 되죠? 7번은 일단 표를 보고 답변하는 거니까 너로 받으세요. 무조건. 뭐로 물어보면 받을 땐 너로 받으세요. The interview. 자, 읽을 땐 앞에 모음이니까 the로 읽어야죠. The interview with Chermside Gazette. 뒤에 강세요. Gazette tomorrow. 내일 말이죠. 이 신문사와의 인터뷰가 will take place. 자, 요건 여러분이 관용적으로 꼭 쓰실 수 있게 꼭 연습을 하라고 했죠. will take place. 이루어질 예정이다. will take place. 자, 표에서 항상 많이 쓰는 로직이죠. from 1 p.m. to 1:30 p.m. from to는 언제 쓰는 말입니까? 전치사 싸움이에요. 결국에는요. 표는요. 무조건 전치사와 시제 보는 문제입니다. 전치사 틀리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전치사 틀리는 것 자체를 감점 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정확하게 전치사 처리가 최고고요. will은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시제가 미래 시제라는 걸 보는 거고 it is with William Stone. 자, who라고 물어봤을 때 who is it with? 문제에도 with가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it을 만약에 인터뷰를 잡을 거면 it is William Stone이 한 문장이 맞을까요? it is William Stone. 이게요, 대부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그게 나오는데 이게 인터뷰가 누구누구와의 인터뷰니까 it is with William Stone이라고 하는 게 100번 맞습니다. 그래서 면접 일정표 같은 것들을 앞으로 나오시면 사람 이름이 6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인터뷰를 주어로 잡을 때는 the interview is 사람 이름 하면 안 되고 the interview is with 사람. 이렇게 전치사를 넣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만 만점을 줍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가제트라는 건 너무 어려웠던 단어인데 daily, 죠? 이런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간지를 말하는 단어여서 딱 무슨 newspaper 이런 식의 느낌이 나왔으면 이 사람이 지금 기자인 게 확실하거든요. 그럼 it is with a reporter called William Stone 이렇게까지 했으면 최고의 시나리오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자와의 인터뷰다, 누구누구와의 인터뷰다 그런 일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reporter를 넣어서 답변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파악이 안 됐다면 이렇게라도 할 때 with라도 넣었으면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됐을 겁니다. 자, 8번 문제는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나와요. 무조건 물어봅니다. 그어놓은 이유가 문제 내려고 그어놓은 거예요. I have a meeting with the sound engineers in the evening, right? What time does that start? 자,
저녁에 내가 사운드 엔지니어들하고 음향 감독들이죠. 음향 감독들하고 내가 미팅 있는 거 안다. 그거 몇 시냐? 취소됐잖아요. 지금 이동됐잖아요. 그렇죠? 취소돼서 아예 날짜가 변경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자 이게 날짜 변경에 꼭 좀 썼으면 하는 단어가 바로 이 reschedule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일정 재조정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무게감이 대단하기 때문에 묵직한 돌직과 같은 아이입니다. 자 여기다가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has been rescheduled라는 현재 완료 수동태를 써주시면 난리 납니다. 그냥 만점 처리 끝입니다. 여기서 딸 수 있는 점수는 다 긁어 모으는 방법이 has been rescheduled입니다. has been rescheduled. 만점대에 올라가면 완료 시제는 아주 쉽게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든 간에 레벨 6이든 7이든 정말 만점 대역되든 여러분이 요거 하나 정도는 연습할 수 있잖아요. has been rescheduled. 완전히 캔슬됐다 하더라도 is cancelled보다는 has been cancelled 하는 것이 만점 가는 아주 지름길이라 이거죠. has been rescheduled. 일단 옮겨졌다고 얘기하세요. 자, 뭐가요? 자, 무조건 앞에서 주는 걸 너로 받으라고 그랬어요. The meeting with the sound engineers in the evening has been rescheduled. 그러면서 moved도 현재 완료 수동태로 it has been moved to December 2nd, 11 a.m. It has been moved to December 2nd, 11 a.m. 자, 요 앞에 표를 다시 보면요. 요걸 그대로 읽어도 돼요, 순서상. It has been moved to December 2nd, 11 a.m. 이렇게 읽으면 뭐뭐로 이동됐다. 자, 그래서 이왕 하는 거 rescheduled라는 단어와 moved를 동시에 쓰면서 has been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 번만 써주면 이거는 만점 클리어 영역대에 들어갑니다. 시간이 남아서 5초 가만히 계셨었다 하더라도 이건 만점 처리가 됩니다. 시제 때문에 그래요. 시제하고 전치사 보는 문제여가지고 자 move to죠. 뭐뭐로 이동된 거니까 이것도 여러분 두 단어 꼭 좀 기억해 주시고 has been rescheduled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개 물어보겠죠. Can you tell me about all the rehearsals that are on tomorrow's schedule? rehearsals. 그러면 미팅이 아니라 rehearsal 물어보는 거죠. 강세 어디에요? rehearsal 중간 강세입니다. rehearsal. 자, 메인 액터들과 리허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액터들 전부 모든 출연진하고의 rehearsal도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층을 말할 때는 뭐예요? on이죠. on. 그렇죠? acting studio 어떤 장소는 at으로 받고 전치사 잘 챙겨야 돼요. 메인 theater도 at으로 받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템플릿은 뭐예요? 일단 두 개다라는 것이 템플릿이죠. sure thing. 물론이죠. 말씀드려야 되죠. There will be two. 이게 템플릿이죠. There will be two rehearsals tomorrow. 내일 리허설이 두 개 있을 예정입니다. 그냥 9번 문제는 무조건 두 개예요. 무조건 두 개. There will be two. 두 개입니다. There will be two rehearsals tomorrow. One is, the other one is. 이건 저희 과정에서도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 토익 계신 과정이 굉장히 세분화해서 많이 등급별로 다 목표를 잡아놓고 하는 학습 아닙니까? 자, 그러면 거기서도 one is, the other one is. 모든 과정에서 다 활용하는 겁니다. 하나가 뭐고 또 하나가 뭐다. One is a rehearsal. 누구누구와 with the main actors. 앞에서 중거를 받을 땐 반드시 너를 붙이는 게 좋다고 했어요. With the main actors. With the main actors at the acting studio. 장소는 at을 주고 층은 on the 21st floor. 서서 앞에 당연히 너를 붙여야 되거든요. At the acting studio. 마찬가지로 이것도 앞에서 주면 너를 갖다 붙이고 이거 층 앞에도 서서 앞에 너를 붙이고 이 너를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대단한 영어의 어떤 지표값이 됩니다. 그래서 너도 잘 챙기세요. On the 21st floor. 시간은 it is from 11 a.m. to 1 p.m. The other one is a rehearsal with all actors. 중간에도 all the actors. 너가 앞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The all actors 이건 망한 거고요. All the actors 그래야죠. All the actors at the main theater. It is from 3 p.m. to 6 p.m. 표를 보고 한번 해볼까요? 표를 보고. 자, 두 개입니다. Sure thing. There will be two rehearsals tomorrow. 여기까지 할 수 있죠? 자, one is a rehearsal. 누구누구와 with the main actors at the acting studio on the 21st floor. 층을 먼저 줄 수는 없거든요. 층을 뒤로 뽑은 거예요. 그 다음에 the other one is a rehearsal with all the actors at the main studio. 자, 그러면서 시간을 각각 붙여주면 it is from 11 a.m. to 1 p.m. It is from 3 p.m. to 6 p.m. 해가지고 각각 시간은 그 아래다가 딱딱 붙여주시면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번, 8번, 9번 문제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막상 시험에 들어가면 저랑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할 때는 그럭저럭 끄덕끄덕 하면서 저렇게 하면 되겠구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시험은 좀 긴장되고 시험 전체가 10분도 안 걸리는 시험에서 굉장히 빠른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시험 다 끝났나?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이 토익 스피킹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께 저희 과정별로 자세하게 전략을 짜드리고 토익 스피킹에 나온 모든 문제 유형을 다 일단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답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유형에 적응이 가능한지를 훈련하시는 게 좋고요. 각 유형별로 정확하게 최신 이렇게 기출문제 기반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 강의를 같이 들으시든 혹은 저희 인강을 함께 같이 하고 계시든 간에 이렇게 특강 영상과 함께 대비를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무엇보다 토익 스피킹은 강세와 발음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강세와 발음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서 어디에 강세 주고 어디에 강세 빼야 되는지 그렇게 안내를 해주는 그런 강의를 꼭 스피킹 시험에서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강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